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않고 판단해버리기 일쑤죠. 더 나아가 좋은 인상에 쏘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흔하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혹은 주변 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플로리다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시선 속에 살았죠. 머리카락 색깔과 비키니 자국만으로 평가되는 일상에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떠난 한국 여행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봐주는 한국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에밀리예요. 30대 초반의 플로리다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죠. 물속에서는 자유롭지만 물 밖에서는 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시선들 때문에 언제나 불편했어요. 매일 아침 햇살이 수영장 물면을 흔들 때 그 빛을 따라 들어오는 남자들의 시선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는 코치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형과 배영을 가르치는 제 모습은 늘 똑같았죠. 에밀리 선생님, 항상 예쁘시네요. 남자 학생들의 인사는 어김없이 제 외모를 훑어보는 눈길과 함께였어요. 12살에 처음 물에 뛰어든 순간부터 21살까지 저는 물살을 가르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 수영장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일상, 100m 자유형을 1분 안에 완수하고 싶었던 목표, 올림픽 선수가 되겠다던 어린 시절의 다짐. 하지만 대학 1학년 여름, 어깨에서 들려온 뚝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의사는 3개월이면 괜찮다고 했지만 3개월이 6개월로, 6개월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수영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그 시간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22살이 되던 해에 저는 선수를 포기하고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도 물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시작한 강사 생활은 어느덧 7년째가 됐죠. 수영장 사무실에서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던 어느 여름 아침, 동료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어제 그 변호사랑 데이트 어땠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또 그 사람은 내 가슴만 보더라. 처음 만나는 5분 내내 그는 제 윗몸만 훑어봤고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하자 운동선수 치고는 몸매가 여리고 좋은 편이네? 라는 무례한 말을 남겼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대 사업가 톰은 매일 똑같은 농담을 반복했어요. 에밀리가 비키니나 입고 가르쳐주면 수영 실력이 더 빨리 늘 텐데.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농담은 제 미소를 더 억지스럽게 만들었죠. 학부모들도 제 실력을 의심하기 일쑤였어요. 젊고 예쁜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라는 말 뒤에는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애란 단어는 이미 제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대학 때 만났던 마지막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너는 수영 말고 모델 에이전시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라며 제가 기른 13년의 수영 실력을 평가절하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을 테니까요. 무더운 7월 마지막 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라가 전화했어요. 에밀리, 우리 8월에 아시아 여행 어때? 일본이랑 한국 다녀올 생각인데. 사라는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2주간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름휴가 시즌이라 수영장도 일주일 정도는 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에도 이쁜 바다가 있나? 제가 묻자 사라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해운대라는 해변이 정말 유명하대. 여름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운대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 플로리다와는 다른 물결을 느낀다는 것. 한국이란 낯선 나라의 바다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K-팝 음악을 들어보고 한식 레스토랑에서 김치찌개도 먹어봤어요. 인터넷으로 해운대 사진을 찾아보니 정말 넓고 아름다운 해변이었죠. 광안대교 사진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꼭 가보고 싶었죠.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플로리다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8월 2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오전 9시 마이애미 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경유도 해야 하고 18시간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에 지루할 틈이 없었죠. 기내에서는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보기도 하고 예전에 봤던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를 다시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플로리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건축물,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안내.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저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무도 제게 다가와서 번호를 묻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표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라가 한국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국 친구야. 부산에서 만날지도 몰라. 잠깐의 한국어 대화가 오갔고 사라가 저에게 미소 지었죠. KTX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때로는 넓은 농과 밭이 펼쳐지는 모습. 2시간 반 후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 밤거리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사람들. 호텔에 짐을 풀고 난 뒤 저희는 광안대교를 보러 갔어요. 한국인들보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늦은 밤에도 밝은 해수욕장은 축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드론쇼도 보게 되었고 한밤중에도 너무나 활기찬 곳이었어요. 맥주 한 캔을 들고 너무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보고 있으니 완전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해운대다. 새로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평화롭게 물속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조금 기다리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부산의 아침 풍경은 플로리다와는 또 달랐죠.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광안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역에 내리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건물들을 지나 바다 쪽으로 향하니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플로리다의 파사데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더 많은 파라솔, 더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해변에 발을 디디자마자 몇몇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미국 사람이세요? 어눌한 영어였지만 제스처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시선도 플로리다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제 금발과 하얀 피부, 비키니 차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역시 어디서나 남자들은 똑같구나. 캐서린에게 속삭이며 파라솔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해변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성들은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긴 팔이나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었죠. 친구들도 딱히 바다에 뛰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나 좀 수영하고 올게. 친구들에게 말하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발을 담그자 해운대의 물은 플로리다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체온과 맞춰지며 익숙해졌죠. 사람들이 많은 해안가를 피해 조금 더 먼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여기서라면 남자들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고 조용히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형으로 천천히 팔을 젓기 시작했어요. 물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웠죠. 파도 소리, 물결이 몸을 감싸는 느낌, 심장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그 순간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해변이 생각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건가?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선수 출신인 제가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수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쪽으로 방향을 돌려 헤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팔을 저어도 해변이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죠. 잠깐, 이건? 제 머릿속에 알람이 울렸어요. 이한유. 수영 강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경고했고 분명히 기사를 봐서 알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 휘말린 거였습니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강한 물살. 제가 아무리 육지 쪽으로 헤엄쳐도 이한유가 저를 더 먼 바다로 끌고 갔죠.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호흡은 점점 가빠졌어요. 옆으로 헤엄쳐서 이한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강사 교육에서 배웠던 대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실제로 당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젠장, 왜 이렇게 강해?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을 하자 또 물이 들어왔고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죠.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지만 해변은 너무 멀었어요. 친구들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공황이 밀려왔어요. 손과 발을 아무렇게나 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물은 계속 제 입과 코로 들어왔고 제 팔다리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물이 이제는 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파도에 휩쓸리면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왔고 폐에 물이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국까지 와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어지면서 제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아니면 제가 환청을 듣는 걸까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의식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눈을 뜨자 제트스키 한 대가 파도를 헤치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제 쪽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죠. 괜찮아요? 제트스키 잡으세요. 물에 허우적거리던 제 손은 자연스럽게 제트스키의 발받침을 움켜잡았어요. 그 순간 안정감이 퍼지면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제 상태를 살폈어요.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안가까지 천천히 돌아오는 내내 그는 이한류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물살이 생각보다 강해요. 특히 해운대는 여름철에 이한류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었죠. 안전한 수심에 도달하자 그는 제게 제트스키에 올라타라고 도와줬어요. 천천히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 팔을 잡아 올리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리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면서도 꼭 필요한 도움은 아끼지 않았어요. 해변에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뛰어왔어요. 에밀리, 어디 갔었어?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이한류에 휘말렸었어. 제가 말하자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마시세요. 폐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쉬셔야 해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도 설명했죠. 이한류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강한 물살이에요. 발견하면 억지로 해안 쪽으로 헤엄치면 안 되고 물살의 옆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0분 정도 쉬니 호흡이 안정되고 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에밀리예요. 그가 망설이듯 답했죠. 저는 정우입니다. 다행히도 근처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보게 돼서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어요. 제 눈을 쳐다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 제 외모에 대한 언급 없이 제 안전만을 걱정하는 것. 이런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항상 제 몸매를 훑어보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제 수건 쓰시겠어요? 체온도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그의 배려에 저는 놀랐어요. 보통 남자들은 제가 젖은 모습을 즐기기 바빴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신의 수건을 파라솔 아래에 펼쳐놓았어요. 친구들은 저희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에밀리가 연락처 물어볼 것 같은데? 캐서린이 농담처럼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보통 때의 저라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말에 정우는 잠시 고민하듯 하더니 번호를 알려줬어요. 번호를 입력하면서 그의 손을 보게 됐는데 햇볕에 그을린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죠.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부산 맛있는 곳 구경시켜드리죠. 그리고는 제트스키로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제게로 몰려와서 말했어요. 남자 싫다더니? 에밀리야, 방금 본 게 진짜야? 제가 빨개진 얼굴로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감사 인사하려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이 묘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씻으면서 저는 오늘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구조된 것, 그리고 그 남자와 나눈 짧은 대화. 그는 분명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제 외모가 아닌 제 상태와 안전을 먼저 걱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광안리 해변을 다녀왔어요. 오후가 되자 친구들이 슬쩍 말했죠. 우리 서면 쇼핑센터 가볼까? 누구는 오늘 저녁에 바쁠 것 같은데. 놀리는 말이었지만 눈치껏 빠져준 친구들이 고마웠어요. 약속 장소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자 살짝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어제는 놀라셨죠? 오늘은 괜찮으세요? 첫 마디부터 제 안부를 묻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메뉴는 회와 해물찜이었어요. 부산에 오셨으니 해산물을 드셔보셔야죠.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저는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국가대표를 꿈꿨었는데 어깨 부상으로 포기하게 됐어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잘 헤엄쳤구나? 하지만 이한류는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위험해요. 그는 자신도 해양 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윈드서핑하면서 바다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선수였다니. 그가 웃으며 말하자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이한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농담도 괜찮았어요. 제 외모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유머였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해양 스포츠가 취미예요. 윈드서핑이 주 종목이지만 다이빙이나 서핑도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해운대 백사장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 산책하면서 이야기 더 할까요? 정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래를 밟으며 걷는 동안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 강사로 일하는데 어때요? 정우가 물었어요. 좋아요. 물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다만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연애를 포기했는지, 남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정우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각자의 노고가 있는 거죠. 그래도 오랜 시간 잘 버티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해운대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명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거닐었죠. 내일도 부산에 계시죠? 정우가 물었어요. 네, 일주일 더 있어요. 저의 대답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부산의 다른 바다도 구경시켜드릴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온종일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 진정한 관심, 그리고 시선의 차이. 정우는 제 눈동자를 보며 이야기했고, 제 생각을 들어주었으며, 외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친구들이 물었죠. 어땠어? 왜 들어왔어? 저는 친구 팔뚝을 치며 웃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라고 작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마냥 좋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우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도 기대돼요. 그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저도요. 내일은 다대포 해수욕장 어때요? 이한류 없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어요. 이런 설렘은 언제 이후였을까요? 수영 선수를 포기하고 강사가 된 7년 동안, 남자들의 외모 품평에 지쳐 연애를 단념한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 정우와의 시간은 플로리다에서의 제 일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에 시달리던 날들, 외모 때문에 실력을 의심받던 경험들.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제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는 걸 알자 진짜 존경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 강사의 자긍심을 높여 진지하게 물어봤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하늘은 플로리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직 낯설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날 정우에 대한 기대감. 이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야. 내 외모가 아닌 나 자체를 봐주는. 부산에서 며칠 동안 정우는 회사를 마치고 저희 멤버들과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했습니다. 친구들도 젠틀한 정우의 모습에 저에게 만나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정우를 생각하며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전화로 마지막 인사도 서투르게 끝났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말뿐이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로 돌아온 첫날부터 시차 적응과 함께 정우와의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13시간의 시차가 있었죠. 제가 잠들 때 그는 출근하고, 제가 수영장에서 아침을 맞을 때 그는 퇴근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차마저도 우리의 연락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해운대 날씨 어때? 파도 높아? 매일 아침 수영장으로 가기 전 보내는 첫 메시지였어요. 그가 보내온 해운대 사진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죠. 파라솔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 불타는 노을,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정우를 상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우가 영상통화를 제안했어요. 내 영어 계속 듣기 힘들지 않아? 그의 질문에 저는 웃음이 터졌죠. 내가 한국어 못하는 거랑 똑같지. 첫 영상통화는 어색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웃기만 했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나누게 됐어요. 정우는 퇴근 후 바로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바람이 좋아서 3시간 동안 계속 탔어요. 그가 보여준 그의 거칠어진 손과 햇살에 그을린 얼굴은 생기가 넘쳤죠. 반대로 제가 수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연락할 때면 그는 이미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수영장은 어땠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 정우는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장난인 듯 질투했는데 그 모습이 많이 귀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정우는 제가 힘든 날을 보냈을 때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의 회사 일이 힘들 때 들어주었죠. 사실 오늘 한 학부모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젊고 예쁜 선생님이라 애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털어놓자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에밀리는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우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수영하러 갈래요? 까지 간단한 문장들을 익혔죠. 정우도 영어 회화책을 사서 배웠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발음이 틀렸을 때마다 서로를 놀리며 웃었고 제대로 말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정우가 보내준 부산의 사진들 중에는 태종대라는 곳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번 주말에 스쿠버 다이빙 할 거야. 그의 메시지를 보며 저도 다이빙을 배우고 싶어졌죠. 나도 다이빙 배워볼까?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너랑 같이 하고 싶어. 플로리다에서의 일상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수영장에서 만나는 남자들의 시선, 제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 진정성 없는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정우와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비교됐죠. 정우는 제 수영 실력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제 꿈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우야, 나 다시 부산 갈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어요. 진짜? 언제 올 거야? 그의 답장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죠. 2주 후에, 이번엔 한 달은 있을 거야.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분명한 건 정우와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의 윈드서핑 사진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함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이번 한국 여행은 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과가 아닌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제가 지낼 숙소도 알아봐줬죠. 해운대 근처예요. 해변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가는 KTX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어. 2시간 반 후 부산역에 도착하자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웃음이 터졌어요. 떨어져 있던 3달의 그리움이 한 번에 밀려왔죠. 어서 와. 부산에 다시 오니 너무 좋다. 정우의 인사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우의 차를 타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죠. 나 한국어 많이 연습했어. 듣기, 말하기 아직 어렵지만 제 엉성한 한국어에 정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정우는 제게 윈드서핑을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물에 떨어져도 괜찮아? 모두 그렇게 시작해. 송정이라는 해변에서 만난 그의 윈드서핑 친구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를 미국 수영 선수라고 소개하자 다들 관심을 보였죠. 첫 윈드서핑 레슨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세일을 잡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균형을 잡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었어요. 좋아. 조금 더 무릎을 굽혀봐. 물에 빠질 때마다 그는 저를 도와주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죠. 그래도 몇 번 만에 저는 조금 더 오래 보드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우가 소리쳤죠. 대단해. 역시 수영 선수야.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금방 기본적인 움직임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우와 함께 바다에 나가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속도를 내는 순간 자유로움을 느꼈죠. 이건 수영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저 때문에 휴가를 낸 건지 휴가라며 저와 본격적인 스포츠를 하겠다는 정우 덕분에 스쿠버 다이빙에도 도전했습니다. 다이빙은 어때? 무섭지 않아? 정우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물에 익숙해. 하지만 장비가 무거워서 이상해. 다이빙은 제가 아는 수영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흡을 조절해야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했죠. 처음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물고기들이 눈앞에서 헤엄치고 산호가 흔들리는 모습. 정우가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었을 때 저는 바다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난 할 수 있어. 다이빙이 끝나고 물 위로 올라와서 정우에게 말했죠. 그가 제 마스크를 벗겨주며 미소 지었어요. 완전 물개야. 그의 말에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늘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부산에서 보낸 한 달은 꿈만 같았어요. 매일 정우와 함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같은 밤을 보냈어요. 그의 친구들과도 어울렸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마지막 주가 다가오자 정우가 물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플로리다로 갈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답을 했죠. 나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어.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지 몰랐어. 이 바다, 부산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편해.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나눈 이 대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의 헤어짐은 첫 번째와 달랐어요. 이번에는 다시 만날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6개월만 기다려요. 그때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영원히. 정우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우리 함께 윈드서핑할 날을 상상하며.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수영장 강사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정우와 함께, 부산의 바다와 함께. 플로리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플로리다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자 신청, 한국어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 이 모든 과정에서 정우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매일 만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할 미래를 그렸죠. 정우는 제가 일할 곳도 같이 알아봐 주었어요. 부산의 국제 외국인 학교에서 수영 강사 자리 지원도 추천해줬어요. 생각보다 아이들 수영 강사 자리가 많아서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6개월 후에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캐리어로 가득 가져왔어요. 부산행 KTX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새로운 삶이.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우의 집에 짐을 풀고 같이 광안대교에서 새 시작을 건배했어요. 첫 직장 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국제학교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외국인이신데 한국어도 잘하시네요. 학생들의 반응은 플로리다와는 달랐습니다. 제 외모보다는 수영 실력과 티칭 방식에 관심을 보였죠. 부모님들도 선생님의 전문성이 느껴져요. 라며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의 가족을 처음 만난 날은 긴장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지만 떨린 만큼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정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 내내 가족들은 제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노력했죠. 정우 아버지는 낚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누나는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계속 소개해 주었어요. 주말마다 정우와 함께하는 해양 스포츠는 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윈드서핑 장비를 가지게 됐고 기본 실력도 꽤 향상됐어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니까 조심하세요. 정우의 친구 진호가 말할 때면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수영은 잘하니까. 친구들도 점차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동백섬을 산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상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와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죠. 김치찌개에 밥 말아먹는 거 이제 익숙해졌어. 제가 말하면 정우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건 아직도 이상해요. 라며 농담했어요. 정우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를 소개해줬어요. 회식 자리에서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소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해졌습니다. 에밀리 씨가 정우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동료 민지가 말했을 때 정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넘어온 지 1년째 되던 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에밀리, 우리 평생 같이 수영하자.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정우를 껴안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우리의 첫 만남과 같은 장소가 제 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모두 담으려 노력했어요. 식은 부산 해변 근처의 작은 호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정우의 지인들이 모였죠. 미국식 저녁 피로연도 하자는 제 제안에 정우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뿐만 아니라 한복도 입기로 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신혼집을 고를 때도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날 수 있어. 정우의 말에 저는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같이 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집안 곳곳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윈드서핑하는 모습, 스쿠버 다이빙하는 장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한국으로 초대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사라는 진짜 행복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남자라면 다 싫다더니 제일 먼저 결혼하네. 라며 놀렸어요. 정우의 친구들도 정우가 예전보다 훨씬 유해졌어. 라고 했죠. 모두가 우리 사랑을 축복해주는 그런 밤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로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한복을 입고 전통 패백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대추를 치마에 받으며 축복을 받았어요.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한국어로 답했죠.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신혼여행은 플로리다로 갔어요. 정우가 꼭 갔으면 했거든요.
매번 저만 한국으로 온 게 미안했었나 봐요. 참 귀엽죠?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스포츠만 즐기는 게 아니라 밤에 산책할 겸 큰 가방을 메고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쓰레기를 줍고 같은 시간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친해지며 또 같이 봉사를 하기 했어요. 바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 바다가 정말 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 윈드서핑을 하며 느끼는 자유로움, 정우와 손을 잡고 걷는 해변의 모래.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좌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싫어지던 제 인생에 목숨을 구해주러 달려와준 남편, 그리고 그때부터 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요. 그때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 한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돕는 사람이 될게요.